자,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영수회담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자리에 가시면 이것만은 꼭 좀 얘기하고 싶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네, 가서 저는 정상외교 결과를 설명하시는 이제 영수회담이다 보니까 예.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G20의 정상외교도 그렇고 대북 문제가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안건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좀 아쉬운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미 FTA 재협상 이 문제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그 사드 문제를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드가 전면적으로 의제화되는 것을 좀 막으려고 거기에 너무 많은 부분들을 소진하다 보니 국익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이 한미 FTA 재협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대응이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려고는 해요. 하지만 한미 FTA는 지금 일단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것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버렸으니 미국이 공식 요구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여야가 똘똘 뭉쳐서 국익을 위해서 이것을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한미 FTA 문제 때문에 불참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좀 답답합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그렇게 한간때가 아니고 갈 길이 무척 바쁘거든요. 북핵도 우리가 이루고 있는 사이에 단 한 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북핵의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는 거고 한미 FTA 재협상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대응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6년 전에 내가 하는 일 반대한 적 있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애들도 아니고 감정풀이나 하면서 풀어져 있을 그런 한가한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없더라도 영수회담은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홍준표 대표 오셔야죠.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내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도 참 답답해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당대표는 각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가 원수로 국제무대에 나가서 정상외교를 하고 돌아온 그 결과를 국민들께 설명하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당대표들에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럼 그런 결과 설명을 국회의원들 대표인 원내대표에게 한다는 거는 국회의원들만 들으라는 거는 좀 오만한 발상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가 처한 중대한 사안들이 생겼을 때는 지금 옛날 몇 년 전에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사과했고 안 했고 이런 거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에 뭐가 가장 좋은 방안인지 찾는 그런 논의의 테이블에 나오셔야죠. 그리고 한때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던 그런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나라를 우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한미 FTA 대응 말이에요. 아까 네. 이제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이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직까지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쟁점이 될 것인지가 모습이 드러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첫째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하는 통계도 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예. 예. 일단 자동차 그런 같은 부분들부터 경우에도 그 좀 틀렸어요. 틀렸고 예, 예. 그리고 전체적인 무역 적자가 나는 그 규모 자체도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예, 예. 이거 어떻게 보면 과거 숫자를 알고 계시는 것도 있고 또 일부를 전체로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사실관계가 오인된 부분들부터 먼저 바로잡아 나가야 이 한미 FTA를 사실 개정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협상 원점에서부터 다시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저 인식부터 바꾸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리고 추경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무원 직원제 하기 위해서 80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원안대로 추경 잡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고, 네. 그 여당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 경우에는 일자리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가 한 6만 개 있고요. 또 공무원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12,000개. 예. 근데 이 공무원 일자리의 경우에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일자리 중에서 보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들, 소방관, 가축방역관, 재난안전을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직역에 있어서는 추가로 증원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공감 여전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예산을 쓰는 그 기준과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법을 만들어 둘 만큼. 그 법에는 이거는 추경에 맞지 않고 본예산에 맞으니까 저희는 추경보다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예산을 사용하는 법을 만들어 둘 만큼 이 예산은 굉장히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집행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집행하자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6만 개 정도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도 반대하지는 않고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그 메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정농단 관련 메모 공개로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뭐 공개에 대해서 적절했냐 안 했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은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이제 공개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남은 일은 특검이 이 문건들을 누가 작성했는지, 언제 작성했는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시 받은 거를 했는지 등등 작성의 경위나 배경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게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지금 특검이 사람도 몇 명 없고 인력과 시간의 제약이 있겠다고 보이긴 하지만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이 바로 삼성 경영권 승계하는 과정에서 유착이 있었냐 없었냐, 서로 대가성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기둥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진상을 만약에 이 메모가 진짜이라면, 사실이라면 상당히 그 진상이 밝혀질 수 있는 대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의 진위 여부, 작성자, 작성 시점, 경위 이런 것들을 밝히면 사실 국정농단의 상당한 실체가 규명될 수 있는 중대한 자료들이라고 보고 이 자료들부터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뭐 이혜원 대표께서는 뭐 정책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왜 최저임금 올린 거 있죠? 16.4% 그래서 7,530원 된 거. 이 부분 가지고 의견이 좀 대립되고 있거든요. 그죠? 사실 이제 이렇게 한 번에 16.4%가 오르면 최저임금을 그동안 아주 낮은 수준에서 받고 있어서 생활이 어렵던 분들의 굉장히 희소식이죠. 그래서 반기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데 거꾸로 이제 갑자기 인건비 부담이 폭등을 하게 돼서 영세 사업자나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당연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고 또 이렇게 이분들이 어려워지면서 인건비 부담을 많이 압박을 느끼면 내가 혹시 고용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가, 내가 해버리는 건 아닌가, 이렇게 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 그리고 또 이제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취준생들, 또 반대로 어려워지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이 뭘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3조 원이나 되는 재원으로 이런 분들을 도와주려고 부담 완화를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최저임금이 이런 식으로 대폭적으로 수년간 오르면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목표치까지 가려면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이 정도 폭으로 계속 올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재정 부담으로 매년 메우는 것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른 거야 되돌릴 수는 없죠. 결론을 그렇게 내렸으니까. 그런데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식의 대폭적인 최저임금을 단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위를 좀 완만하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걸 완만하게 조절한다라는 거는 상승폭을 조절해야 된다? 조금 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최근 박종진 전 앵커 영입했죠,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인재영입위원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인재영입 의원이라는 거,
2호. 저희가 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서 이제 저희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는 게 그게 소문이 나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근데 다른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다른 당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저희랑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은 있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만에 국한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인재 영입이라는 것은 사실 뭐 인사는 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99%돼 있을 때도 말씀드리긴 어렵고 100% 돼서 확정 발표할 때만 말씀드리는 게 좋은 걸로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미리 말이 나가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추미애 대표 보면은 상당히 강경한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을 향해서 굉장히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그래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리 사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어떻게 같은 여성 당대표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정치를 하다 보면 어떤 국면에서는 강경한 행보, 어떤 국면에서는 또 포용적이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야 될 믹스가 필요하긴 한데, 최근에 이제 우리 추미애 대표님 경우는 여당의 대표이시고 전국의 경색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 물꼬를 트고 포용함으로써 푸는 역할을 좀 감당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여당은 아무래도 큰 집 역할을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럼 큰 집 역할을 좀 해주시면은 더 좋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영수회담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자리에 가시면 이것만은 꼭 좀 얘기하고 싶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네, 가서 저는 정상외교 결과를 설명하시는 이제 영수회담이다 보니까 지난번 뭐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G20의 정상외교도 그렇고 대북 문제가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안건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좀 아쉬운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미 FTA 재협상 이 문제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그 사드 문제를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드가 전면적으로 의제화되는 것을 좀 막으려고 거기에 너무 많은 부분들을 소진하다 보니 국익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이 한미 FTA 재협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대응이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려고는 해요. 하지만 한미 FTA는 뭐 지금 일단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것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버렸으니 미국이 공식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대응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6년 전에 내가 하는 일 반대한 적 있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애들도 아니고 감정풀이나 하면서 토라져 있을 그런 한가한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없더라도 영수회담은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홍준표 대표 오셔야죠. 그리고 지금 뭐 원내대표 내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도 참 답답해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당대표는 각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가 원수로 국제무대에 나가서 정상외교를 하고 돌아온 그 결과를 국민들께 설명하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당대표들에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럼 그런 결과 설명을 국회의원들 대표인 원내대표에게 한다는 거는 국회의원들만 들으라는 거는 좀 오만한 발상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가 처한 중대한 사안들이 생겼을 때는 지금 뭐 옛날 몇 년 전에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사과했고 안 했고 이런 거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구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여야가 똘똘 뭉쳐서 국익을 위해서 이것을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한미 FTA 문제 때문에 불참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좀 답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고 갈 길이 무척 바쁘거든요. 북핵도 우리가 이루고 있는 사이에 단 한 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북핵의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는 거고 한미 FTA 재협상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버렸는데